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5세대 레인지로버가 새롭게 조금 국내 시장에 좀 프리뷰 행사를 통해서 좀 공개가 돼서요.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5세대 모델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조금 변경 모델, 풀모델 체인지가 공개가 된 건데요. 요즘에 이제 풀모델 체인지 트렌드와 좀 비교해서도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좀 공들인 티가 나는 이러한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처음 보니까 와, 곳곳에 이 디자인의 변화가 이렇게 눈에 띄게 한 번에 들어오진 않지만 이 세심한 변화들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곳곳에서 좀 놀라운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차량들이 풀모델 체인지를 거치면서 디자인을 대폭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브랜드의 차량들은 이 기존의 헤리티지를 유지를 하면서 소소한 변화 그리고 기존의 디자인을 정말 다듬은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는데요. 이제 한번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앞쪽에 보시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뭐 큰 디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이 도어 트림 아래쪽에 보면은 이 센서들이 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감춰진 것도 볼 수가 있죠. 또 드러나 있긴 하지만 뭐 차량의 높이가 상당히 높죠. 높기 때문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이 센서들을 위치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위치를 해놨습니다. 이 보닛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램쉘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크램쉘 타입의 이 라인이 쭉 이제 차량의 뒤쪽까지 리어까지 이어지면서 캐릭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캐릭터 라인이란 게 사실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냥 이 측면을 지나는 이 긴 라인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라인이 크게 세 가지가 이제 흐르고 있죠. 루프를 지나는 라인, 그 다음에 가운데에 흐르는 라인, 그 다음에 아래쪽에 라인까지 있는데, 이 아래쪽에 끝라인 같은 경우에 살짝 뒤로 올라가면서 조금 오프로드 다운, 좀 경쾌한 인상도 주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이 세 개의 라인이 흐르면서 진행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흡사 이제 꼭 아주 고급 요트를 보는 듯한 이러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 알루미늄 소재를 얼마나 이 랜드로버에서 잘 다루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도어와 유리가 이어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들어가는 이러한 알루미늄 소재의 가공이 좀 덧대어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유리창과 이제 패널이 만나는 부분에 뭐 고무 소재 같은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또 루프와 이제 유리 사이의 요 단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고무 소재가 뭐 도드라진다든가 이렇게 높이 차의 단차가 크다든가 하는 느낌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C필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유리 패널로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르게 되면 팝업되는 스타일의 도어 핸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23인치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대한 휠인데도 뭐 워낙 차체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잘 느껴지지 않네요. 자, 뒤쪽에 한번 이 트렁크 공간도 보면요. 지금 보시는 이 크램쉘 타입으로 열리는 이 아래쪽까지 같이 열리는 이 적재 공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싣기 편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쪽에 뭐 의자 같은 것을 옵션으로 설치를 해서 뭐 앉아서 이제 야외 활동을 즐긴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능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도 위치해 있는데요. 차량의 전고를 낮추고 뭐 시트, 2열 시트를 접는 버튼들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뭐 물건을 적재하기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들이 더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인 2명이 충분히 앉아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이러한 강도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뒷바퀴 같은 경우에도요, 리어휠 조향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그 프리미엄 플래그십 모델들 같은 경우 S클래스나 뭐 최근에 출시됐던 BMW REX도 이렇게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있죠. 7도 정도가 움직이고요. 뭐 저속에서는 같은 반대 방향으로 각도가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각도가 꺾이게 되고,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꺾어서 좀 더 민첩한 움직임을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차량의 전장이 5m가 넘는 차량인데요. 회전 반경이 11m라고 합니다. 11m라는 게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사실 벤츠 A클래스의 회전 반경이 11m입니다. A클래스는 상당히 작은 해치백 모델이잖아요. 그것과 좀 동일한 이 회전 반경을 만드는 이 리어휠 조향 시스템 이런 것들 때문에 고속에서의 안정감
빠른 민첩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에서 굉장히 민첩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1열 보기 전에 한번 2열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2열 공간 역시 뭐 굉장히 훌륭합니다. 고급스러운 소재,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 가죽 마감 소재라든지 곳곳에 금속 소재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저기 사실 보면은 플라스틱 소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값싸 보이는 이런 플라스틱 소재 없이 뭐 하이그로스 소재라든지 가죽, 금속 소재 이런 것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새로운 플랫폼 MLA 플렉스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 휠 베이스가 70mm가 더 길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롯이 이제 2열 공간을 더 넓히는 데 활용이 됐습니다. 자, 1열 공간 한번 살펴보죠. 조금 어둡긴 한데요. 그리고 좀 조명이 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든 기능을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도어 같은 경우에 도어 시트 조절 레버도 있는데 그 안쪽에 시트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의 차이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시트에 앉아보면요, 일단 13.7인치의 계기판이 있는데 이게 좀 전원이 들어오면 좀 멋진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가로 형태로 긴 형태의 이 스티어링 휠에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이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커브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이 옆쪽에서 보시면 곡선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내 인테리어 구성,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대시보드 쪽도 이제 곡선 형태가 많이 사용되죠. 그런 것에 탁 붙어 있는 듯한 이러한 플로팅 타입의 13.1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크기가 커진 거죠. 다이얼 형태의 뭐 조작부라든지 기어 노브 형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냉장 기능이 있는 센터 콘솔 박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열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2열 공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원이 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터치 가능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부도 2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각도를 아주 이 앞쪽이 앞으로 빠지면서 뒤쪽도 같이 기울어지면서 시트 형태가 이제 편안한 시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5인승 모델도 있고 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최초로 7인승 모델도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스러운 사양입니다. SVO에서 만든 SUV 모델인데요. 자, 앞서 보여드렸던 차량은 이제 레인지로버의 트림 가운데 가장 엔트리 트림이 있었던 과거에는 보그 트림이 있었고 그 위로 이제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있고 이제 지금에 보고 계시는 SV 트림이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렸던 차량이 오토그래피 사양이고요. 지금은 SV 사양인데요. 롱휠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장이 기존의 뭐 레인지로버보다도 한 7cm 가량이죠. 전장 같은 경우 5cm가 좀 길어지고 휠베이스도 이전 모델보다 롱휠베이스 모델보다 상당히 좀 길어졌죠. 자, SV 사양의 좀 실내 구성 중에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자,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밝은 형태로 이렇게 개인 취향에 맞게 좀 변경이 돼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얼 같은 경우도 흰색 코팅된 이런 플라스틱 수지 제품으로 좀 바뀌었고요.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도 시트의 구성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SV 모델은 실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실내 공간 자체가 한 20cm가 더 길어지고요. 지금 뭐 보시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바닥 소재 같은 경우에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올라오는 팝업 형태의 테이블도 갖추고 있는데 상당히 좀 단단하게 지치가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에 노트북만 올려놔도 덜렁덜렁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것이 없고요. 지금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전동식으로 이렇게 팝업되는 형태의 컵홀더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자, 냉장고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편안한 형태의 이제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일렉트릭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쿠션감도 굉장히 좋고 가죽의 소재의 질감 또한 뭐 말할 것 없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SV 모델은 뒷좌석에 조금 더 특별한 기능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과 달리 이 뒤쪽에 뭐 앉을 수 있는 시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 플로어를 열었을 때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의자가 아닌 방석 같은 형태로 된 이런 쿠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펴서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꺼내고 이제 이런 위에 이제 걸터 앉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야외에서의 활용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좀 좋은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냉장고가 있다 보니까 뒤쪽에 좀 도출된 부분이 있는데 뭐 적재 공간 자체는 동일하겠죠. 굉장히 넓고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된 이러한 적재 공간도 SV 모델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S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색상으로 실내라든지 차량의 외관을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페인트들이 사용돼서 고객의 그 취향에 맞게 다양한 그 색상 조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인테리어 마감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나무 소재 이런 거 다 실제 나무입니다. 진짜 나무고요. 이러한 소재들로 실내가 구성이 됩니다. 바닥 재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다양한 컬러로 조작할 수가 있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흰색 컬러의 조작부 다이얼이라든지 버튼류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점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블랙 색상인데 굉장히 좀 매트한 재질의 이런 기어 노브도 선택할 수 있네요. 저는 흰색보다는 이쪽이 차량의 성격에 조금 더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리뷰 행사입니다. 아직 출시된 거 아니고요. 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그래피 사양 같은 경우엔 내년 상반기, 그 다음에 SV 모델 최상위 트림인 SV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알기 쉬운 이 파워트레인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될 사양 같은 경우에는 D350, P530 이 두 가지의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는데요. 알기 쉽게 디젤 350마력, 그 다음에 페트롤 530마력 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됩니다. 거기다가 차후에는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고 2024년에는 전기차도 출시가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사양도 조금 공개가 됐는데요, 좀 발표가 됐는데요, 전기 모드로 1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38.6의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전기 모드만으로 100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 38.6이라는 이 배터리 용량 자체는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 전기차 롱휠베이스 모델 그 배터리 용량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뭐 차후에는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가격 상승폭도 좀 상당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 가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한 1억 9천에서 2억 3천 이 정도 사이에서 각각의 트림별 가격이 좀 책정이 될 것 같고요. 자, 오프로드 성능도 정말 중요하죠. 지금 이 레인지로버, 신형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 도각 능력이 90cm입니다. 90cm는 랜드로버 디펜더와 동일한 수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있는 이 센서를 통해서 이 아래쪽에 물의 깊이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또 경고도 해주게 되고요. 차량의 지상고 같은 경우에도 버튼 하나만으로 이제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하도록 높여주는 이러한 기능들, 웨딩 기능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뭐 온로드에서의 그 정숙성이라든지 편안함, 그리고 오프로드에서 성능 뭐 이런 거 전혀 뭐 어느 곳에서도 빠지지 않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랜드로버의 5세대 레인지로버 만나보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과 함께 랜드로버 브랜드의 최신 기술들이 모두 다 녹아들어 있는 차량인데요. 아쉽게도 이 차량의 전원이 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인포테인먼트 기능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좀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서울모터쇼에서의 출시되는 새로운 차들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쇼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